할게요. 자, 우리 처음 배웠던 얘기가 집합이었다, 그렇지? 편지 안 봐도 돼. 그냥 요것만 같이 하면서 쭉 복습하면서 넘어갈 거야.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이전에 있었던 건데, 분명한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야. 모여서 만들 건데 조건이 뭐 해야 돼? 분명해야 돼. 의견이 갈릴 여지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총 3가지, 근데 좀 집중해서 볼 건 2가지, 원소를 나열하든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했었고, 원소 나열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그다음 없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포인트들을 보고 제시된 조건을 갖고 나열하는 걸로 바꾸는 행동들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그렇게 보자. X 너가 집합이야. 어떤 X냐면 X라는 친구는 자연수여야 되고요. 자연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라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36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그럼 자연수이면서 절해야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일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자연수니까 가능한 x는 누구다? 1, 2, 3, 4, 5, 6이다.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실 수 있으면 끝. 이렇게 됐었죠. 오케이? 그래서 집합이라는 대상은 조건이 분명하면 되고, 조건을 제시하든 혹은 원소를 나열하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소 개수가 있는데 단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각각의 이 개체들 있지. 각각의 이 개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왜? 자연수가 뭐예요? 자연수요? 한번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럼 너네 그 집합면 앞에 페이지에다 이거 좀 적어놔. 숫자, 쪼개, 실수, 허수. 오케이? 다시 실수를 2개로 쪼개. 2개로 쪼개고 나면 실수라는 친구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눠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리수라는 정의는 알고 있는 게 편하거든요. 유리수는 분수가 되는 수, 분수 가능. 오케이? 무리수는 누구냐면 분수 안 되는 놈들,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이 유리수를 다시 2개로 쪼개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정수가 있을 거고요. 정수가 아닌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2개로 또 쪼개졌어. 그 다음 이 정수 파트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쪼개면 양의 정수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 오케이? 이 친구를 음의 정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사이에 0 이렇게 들어온다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양의 정수가 정확히 자연수랑 똑같은 말이야.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라는 뜻인데, 자연에 사람 1명, 2명은 있지만 사람 2분의 3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정수를 자연수를 부르겠다 하시고, 헷갈릴 것 같으면 예시도 몇 개 쓰는 거야. 자연수 1, 5, 7 등등등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0은 0이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친구라는 것들은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0.1이라든가 소수처럼, 아니면 3분의 2처럼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다. 0.1도 누구예요? 정수 표현이 가능했지. 지금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무리수는 도대체 누구냐? 대표적인 예시로 파이, 그 다음 뭐 루트 이런 친구들이 무리수였어. 허수는 뭐 대충 알죠? i 같은 친구들을 허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요 정도 체계들이 있을 거면 그렇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6부터 6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껴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0이라는 친구 자연수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했는데, 원소가 뭐였어? 집합을 구성하는 이 각각의 개체들 있죠. 너네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 원소가 여러 개,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있으면 유한개 있으니까 유한집합. 지금 6개밖에 없죠? 유한집합.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엄청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야. 2, 4, 6,
점점점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이 친구 몇 개 있겠어? 무한개 있겠지. 그럼 너를 무한집합. 마지막으로 공집합을 좀 주의해달라 했었지. 공집합은 비어있다 할 때 공짜거든요. 허공할 때 공짜, 공허하다 할 때 공짜. 공짜는 비어있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원소가 존재하지 않음 이런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건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 x는 자연수인데 또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그딴 거 없지. 그러면 너는 없는 집합이야. 공집합의 표현을 하고요. 너의 기호를 정확히 동그라미에 띡 이렇게 쓰면 공집합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어. 공집합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뭐였냐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공집합이랑 기호를 집어넣었잖아. 얘 공집합일까 아닐까? 얘 공집합 아니야.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심볼 자체가 공집합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그 심볼을 집어넣은 집합은 너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비어있지 않음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했어. 이 정도였고 저기 NA라는 내용들은 개수를 물어볼게 이런 거였지. 그래서 여기 친구를 n에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원소가 몇 개니? 이런 얘기인 거고 원소 6개니까 너는 6입니다 쓰시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런 무한집합에다가 n을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무한개가 뜨겠죠.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공집합을 집어넣어서 n 공집합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공집합에 있는 원소 몇 개야? 0개죠? 없죠? 그러니까 0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NA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넘어가서 쭉 계산을 하는 문제들 풀다가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건 결국에 너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전체, 덩어리, 일부 혹은 아무것도 안 꺼내는 그런 행동이 뭐였다? 그런 행동이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질문해 볼까? 요런 집합이 있었어. 6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써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집합에서 꺼내서 만들 수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꺼내서 만들 수 있는 집합 예를 들어 1과 3만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너는 부분집합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은채야 너 꺼내고 싶은 거 있어 여기서? 4만 꺼내면 돼? 네. 그래. 이거 부분집합이 아니야? 이거 부분집합이야. 주희 여기 혹시 꺼내고 싶은 거 있어요? 6만 꺼내면 돼? 니들은 다 하나씩만 꺼내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꺼내볼게. 1, 2, 4, 6 이렇게 해서 꺼내도 되죠? 너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전체를 다 꺼내왔어. 이거 부분집합이 아니야?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진부분집합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 진부분집합은 얘네들은 일부분을 꺼내온 게 맞잖아. 근데 너는 전체잖아. 진부분집합은 누구만 빼자? 너 자기 자신만 빼고 남은 친구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진부분집합이구나. 뭐 이 정도 얘기였었고 표현 기호들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삼지창이 딱 있으면 원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포크 2개짜리만 있으면 이건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있었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집합 A 안에 그 원소는 존재해야 되니까 뭐 불만이 없거든요. 얘까지 같이 배우고 보통 헷갈리는 거지. A의 부분집합으로 누군가를 딱 쓸 건데 기본적으로는 너는 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집합 기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유일하게 집합 기호가 없어도 인정되는 건 A라는 집합의 공집합만 인정인 거야. 너는 이런 심볼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합 기호로 인정 받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 문제였구나 하고 넘어갔었던 거였고요. 개수 세는 내용도 여러 개 있었는데 어렵게 보지 말라 그랬지. 결론은 이랬어. 너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 원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나 너 초대하고 싶은데 너 올래 말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걸 몇 번? 6번 물어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 6제곱의 개수만큼 생길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죠. 맞아요? 얘가 갖고 있는 선택권이 몇 개? 2개. 간다? 안 간다? 그 행동을 몇 번? 6번 물어보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부분집합이 나올 거고 문제 세팅에 따라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살짝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식이냐? 진부분집합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시면 돼요? 2의 6제곱은 전체 다 가는 것부터 아무도 안 가는 것까지 다 센 거잖아. 그렇지?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달란 거였지.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가면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것만 하나 빼자. 이렇게 한 개 빼주는 진부분집합이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유형에서도 나왔던 건데 원소를 같거나 같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어떻게 받으면 돼? 예를 들어 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부분집합에 아무리 생각해도 3이 너무 멋있는 거야. 3이 없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 3아 너는 반드시 가자. 너 무조건 선택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5야 너는 좀 꼴 보기가 싫어. 오지마. 절대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녀석은 선택권을 박탈당한 거지. 맞아요? 선택권 남은 친구는 4명이잖아. 그러니까 2의 4제곱 이렇게만 써주시면 남은 집합계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원소에게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선택권 박탈시킨 채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문제를 아마 저번에 푼 척 하다가 요게 조금 힘들어서 하다 말았었나? 이걸 다 하고 넘어갔었나? 얘는 다 하고 넘어갔었네? 8번부터 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갈 건데요. 지금 나는 요거 6번을 다시 좀 봐주고 싶거든요. 우리 정말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칠판에다가 자주 나오는 뉘앙스의 유형을 한번 써드릴게요. 한번 확인하고 나랑 같이 대답을 좀 해봅시다. 자, 어떤 집합이 있어? 집합 A라는 친구는 말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내가 나열을 좀 해줄게. 처음에 있는 건 공집합, 두 번째 있는 건 1, 오케이? 세 번째 있는 건 2, 그 다음 3, 그 다음 집합 1, 2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A라는 친구의 원소로 1이 있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A라는 친구의 뭘로? 원소로 집합 1, 2가 있어 또 물어볼 수 있을 거고 A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으로 집합 1, 2가 있어도 있을 거고 조금만 바꿔서 A라는 친구의 원소로 1, 2가 있어도 있을 거고 조금 또 바꿔봅시다. 여기에 부분집합으로 1, 2가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좀 쉽긴 한데요. 계속 좀 써볼게요. 집합 기호를 2번이나 쓴 친구도 원소로 들어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합 기호를 2번이나 쓴 친구가 이번엔 부분집합이냐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것만 진짜 명확히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A의 원소로 공집합이 있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A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 A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 집합이 있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네 번째로 A의 원소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공집합 집합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참고지 좀 따질게요. 일단 그냥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얘는 되게 편하죠. 생각하기.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야.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자, 옳은 표현과 옳지 않은 표현들 한번 다 골라봅시다. 집합 1, 2라는 친구는 지금 여기 원소가 누가 있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가 한글로 한번 써볼게. 나는 무슨 집합이 원소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원소랑 1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랑 3이라는 원소랑 집합 1, 2라는 원소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원소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너의 원소로 집합 1, 2라는 대상이 있니? 물어봤고요. 지금은 운이 좋게도 집합 1, 2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 한해선 맞는 말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같은 맥락으로요.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 그러면 A의 원소는 1, 2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소를 물어볼 때 그 지정 대상을 찝어야 되지 이렇게 병렬로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2라는 원소 있어요, 그렇지? 얘도 오케이야. 근데 걔네들을 동시에 물어보는 짓을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안 되는구나. 자, 다시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A의 부분 집합으로 집합 1, 2가 있대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일단 얘가 오케이, 괜찮은 얘기거든요. 괜찮은 얘기거든요. 근데 괜찮은 이유가 1과 2를 뽑아온 집합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집합 1, 2라는 대상이 있어서 괜찮은 걸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집합 기호잖아. 지금 집합 안에 1, 2가 들어있는 거죠. 저기 원소 1, 2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색깔 좀 표현을 해볼게. 너네들 있지, 너네들이 지금 1번 상황인 거고 파란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얘가 오케이인 건 외워버렸어 만약에. 근데 왜 되는지를 까먹는단 말이야. 여기는 요 파란색 친구를 2번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너네 두 명을 뽑아서 만든 부분 집합 이런 얘기잖아. 맞아? 얘는 이 빨간색 애들을 뽑아서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표현을 가능하냐? 부분 집합은요 기본적으로 집합 기호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 라고 하시고 혹시 나중에 까먹을 것 같으면 옆에 뭘 쓰는데 집합 기호가 뭐 했다? 없었다.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집합 기호 필요해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요거까지는 딱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면 A의 원소로 집합 1, 2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 1, 2라는 대상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없단 얘기고 왜냐? 존재를 안 하거든요. 이런 대상은 이곳에 그대로 그려져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가능한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분 집합으로 집합 1, 2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얘는요 너라는 하나의 파란색 원소 있죠. 이거 한 개를 뽑아서 만든 집합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원소를 뽑아서 만든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가 두 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맞아요. 실제로 두 번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서 빨간색 때문에 파란색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네 가지 좀 확인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A랑 공집합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럼 그냥 찾으면 되거든. A의 집합에 공집합이라는 그 원소가 있네. 그러니까 원소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A의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 이렇게 했잖아. 그건 얘가 하는 말이 이거거든. 여기 있는 5가지 원소들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았어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뽑았으니까. 얘가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오케이? 얘도 뭐 빨간색 표현해줄까? 요 빨간색 때문에 만든 말인 거야. 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다시 A의 부분 집합으로 집합, 공집합 가능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누구를 뽑아왔다고요? 빨간색 너를 한 번 뽑아서 만든 부분 집합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의 원소로 집합, 공집합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땐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있는지 봐야 되거든. 그런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공집합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불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존재 안 하기 때문에 뭐 X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시험 때 딱 요 정도만 섞어서 준 다음에 지금 일단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있죠. 이 중에 쉬운 거 몇 개, 2개 정도 던져주고 이 10개 중에 필요한 거 한 4개 정도 뽑아서 만들어준다면 시험 때 너네가 좋아 죽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왜 저 존재가 가능했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넘어갔다가 8번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왜? 괜찮으세요? 어려워? 너 졸리지 지금? 계약해서 그런가? 자, 한번 봅시다.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저게 성립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봐봐. A랑 아니다. A만이네. A 집합은 조건을 제시해서 써줬지.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게 누군지 찾아볼게요.
2 이하의 자연수니까 1과 2만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 B가 있고 C가 있었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짓을 시켰냐면 요렇게 세 가지가 전부 부분집합 관계로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에서 몇 개를 꺼내서 B를 만들고 그 B에서 몇 개를 꺼내서 누굴 만든다? A를 만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각각 항상 뒤에 있는 친구들이 더 큰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너에서 꺼내와야 되는 거니까 다 꺼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꺼내오고 넘어갔다는 건 얘가 A가 아무리 커도 B랑 똑같은 것까지만 인정할 수 있지 B에게 없는 걸 꺼내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이런 식의 얘기가 써질 거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C라는 집합이 제일 큰데 C라는 집합은 2, 5, 9, B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 B라는 집합을 써보면 B가 1, 5, A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그 다음 A라는 집합을 확인을 하시면 A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써져 있을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A가 1, 2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꺼내왔다는 거야? B에게서 꺼내왔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눈으로 보니까 1은 꺼내올 수 있거든요. 2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있어야만 해. 근데 2가 안 보여. 그럼 A가 얼마겠어요? 2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 너가 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럼 B라는 친구는 1, 2, 5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C에서 꺼내온 거잖아. 근데 2랑 5는 꺼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1이 안 보이네. B가 누구여야만 한다는 거야? B가 1이어야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B 두 개를 합치면 정답 3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기 써져 있는 무슨 표현? 이 표현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저 표현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하나쯤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 내용 명확히 이해를 좀 하고 있을게요. 괜찮을까? 11번 한 번만 볼게. 웬만해서는 2개씩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근데 B의 부분집합으로 A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되는 A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얘는 3칸짜리잖아. 3칸짜리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 친구, 이 친구는 여기 한 칸짜리 표현하고 있을 거고 A 값에 따라 3칸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맞아요? 근데 포함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냥 그래도 보여줄게. 그래프는 아닌데 수직선이 있어요. 색깔 좀 표현해줄게. 내가 A라는 친구를 파란색이라고 쓸게요. B라는 친구를 빨간색이라고 한번 쓸게.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을 원하는 거냐면 파란색 자리는 확정이야. 0부터 1까지라고 이미 확정해 줬잖아. 이렇게. 맞아요? 이 와중에 빨간색 자리 친구는 3칸짜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3칸짜리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3칸짜리 있지 않을까? 너무 큰가? 3칸짜리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을 A, 제일 큰 놈을 A 플러스 3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A 값이 움직임에 따라 빨간색 범위가 이동하는 구조인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이렇게 저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7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빨간색이 파란색을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지. 파란색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빨간색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영역이 뭐 하길 바란다고? 겹치길 바란다고. 단 한순간에 오차없이 겹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겹쳤어. 저런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니? 아니요. 안 돼요. 왜? 이 겹쳐져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파란색 포인트들은 빨간색에서 꺼내와야 되는데 없는 곳이잖아. 저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세팅이 돼 있으면 파란색의 모든 건 빨간색에서 꺼내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네. 방금과 같은 내용을요 한 번 더. 이거 왜 이렇게 찌찌직거리냐 갑자기. 이 상태에서 빨간색이 쭉쭉 이 문제 없지 문제 아직까지 없지 이렇게 되잖아. 맞아? 여기까지 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 이래?
아, 여기까지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부딪히면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 A 플러스 3이라 불렀지. 맞아?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A라 불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일 그런 상황은 A 플러스 3이 1이던가 아니면 A가 0이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가능한 A가 얼마? 마이너스 2거나 A가 0이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A가 커짐에 따라 쭉쭉쭉쭉쭉 가다 이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A가 제일 작겠죠. 최소는 마이너스 2, 최대는 0.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개를 합치시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어때요? 많이 어렵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뭐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렇지? 풀다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자, 1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두 개가 같은 것은 이렇게 있지. 집합이 같다라는 건 구성한 대상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구성한 대상이 똑같다는 거야.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원수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원수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집합이겠니?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네. 1번은 아닙니다. 자,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되겠냐면 집합의 원수를 나열시켜준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A는 다행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좀 할게요. 그럼 B만 생각을 해보자. 4 이상 6 미만인 자연수 누구 있어? 4, 5, 끝 이렇게 되지. 얘는 4, 5, 6이고 얘는 4, 5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도 안 돼요. 자, 다시 3번 한번 볼게. A의 집합은 공집합이래. 원수가 있대 없대? 없대요.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누구냐면 1보다 작은 자연수야. 1보다 작은 숫자 생각나는 거 0밖에 없지. 0이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다 없다? 없다. 1보다 작은 건 없다. 없으면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가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집합? 공집합이잖아, 그렇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남은 것도 하는 김에 같이 좀 보자.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누구야? 1, 3, 5, 7, 9 이렇게 하나 들어올 거고 10 이하의 45의 양의 약수라고 했죠. 45의 양의 약수 한번 해볼까? 1, 3, 5, 그 다음 9 이 정도겠죠. 7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A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친구는 누구야? 2, 6, 8 3개야. 짝수인 한 자리 자연수는 2, 4, 6, 8이야.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15번 한번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부분집합 개수 얘기 쭉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 중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진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일단 부분집합을 구하고 그 와중에 자기 자신만 빼면 되죠. 맞아요? 대상은 3개 있는 거 맞아? A, B, 집합 C 이렇게 해갖고 총 3개 있는 거지. 자, 첫 번째로 공집합 무슨 얘기야? 너네들의 원수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지? 부분집합 맞아요. 두 번째로 집합 A 가능하죠. 여기서 A 하나만 뽑아온 거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집합 AB 이것도 가능하죠. AB 두 개 뽑아온 거겠죠. 진부분 집합 맞아. 세 번째 집합 B, 집합 C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하는 말은 뭐야? 너네 둘을 뽑아서 만들었어 이런 얘기죠. 5번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집합 A, B, 집합 C 해서 3개를 뽑았잖아. 너가 갖고 있는 원수 그대로 뽑아온 거라서 부분 집합은 맞지만 진부분 집합은 안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집합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거 부분 집합, 두 번째 거 부분 집합. 그럼 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그 집합의 원소다. 원소가 뭔지 아셔야 된다. 뭐 이 정도일 거고요.
A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 한번 써볼게. 12부터 20 사이의 홀수만 얘기했으니까 13, 15, 17, 19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B라는 친구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B라는 친구는 18의 양의 약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집합계수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고? 너네들의 원소에게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친구는 선택권이 2개씩 있을 거야. 2개 있는 친구가 4명 있으니까 2의 4제곱, 다른 말로 16이 A가 되겠죠. 두 번째로요. B의 집합은요. 3개 전체 6개 있을 거니까 특별한 말이 없었고 6명 전부 선택권이 있을 거기 때문에 2의 6제곱, 다른 말로 64가 되겠네. 그럼 두 녀석을 빼야 돼. 64에서 빼기 16 해야 돼. 4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잠깐만요. 숙제 하나만 좀 드리고 올게요. 안녕.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래 3cm를 사냐고 4cm를 사냐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일어나 지금 친구의 고민을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되는 거야? 아 3cm냐고 4cm냐고. 진짜로 뭐 초등학교 친구 없어. 안 속하는데 뭐야? 아니 걔랑 논다니까? 네? 뭘 들은 거야? 안 속하는 거다. 걔랑 그 양성 친구라고. 걔랑 안성탕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다 작전이 있어. 네가 셋이 원하는 거야. 내 플랜을 들어봐봐. 자, 둘이 셋이 놀다가 내 걔 진상짓 써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생각하면 뒤에 죽이지. 진상 분위기 망치는 거야. 쫑TV. 자. 지금 한 내용 괜찮죠? 개수 세놓고 걔네들끼리 계산하기. 그럼 21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 2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라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게 8 이하의 자연수, 다른 말로 1, 2, 3, 4, 5, 6, 7, 8 요거지. 근데 2의 배수 싫다는 건 짝수 꺼지라는 거잖아. 여기서 짝수만 지울게요. 너 선택권 없어. 오지 말래요. 너도 없고 너도 없고 너도 없는 거야. 남은 대상들만 뭐가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체 8개의 숫자 중에 남은 건 몇 개? 4개만 살아있을 테니까 2의 4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정답은 16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밑에는 22번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아프지 배가. 이게 그거라니까. 22번까지는 한번 풀어볼게. 자, A라는 집합은 여기 사이 들어있는 놈이야 라고 되어있는데 X가 궁금하니까 정리 좀 합시다. X는 사이에 들어있겠죠. 2부터 어디까지? 2분의 15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겠지. 가능한 X는 2, 3, 4, 5, 6, 7까지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가능한 원소가 몇 개? 기본적으로 6개. 6개가 있는데 3, 6을 반드시 갖고 4를 갖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 6을 반드시 갖는다, 3과 6을 반드시 갖는다 라고 했으면 3과 6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6명의 대상 중에 두 놈은 없으니까 네 놈한테만 물어보면 될 거고 2에 4제곱 개요. 결론은 16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얼마나? A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어? 4를 갖지 않는 경우. 그치? 그럼 4를 갖지 않는다는 건 4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좀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4의 선택권을 배제시켰어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 뺀 거니까 2에 5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그건 32, 그걸 갖고 우린 B라고 부를 거야 표현하시면 되고요. 너네들을 합치니까 48, 그게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자, 일로 한번 또 넘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25번. 자, X라는 집합이 저렇게 돼 있어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에 있는 걸 꺼내서 만들고 그 중에서 꺼내서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는 어디서 선택하는 거야? 마이너스 2, 0, 1, 3, 6 요거 있지? 에서 꺼내온다. 그렇지? 근데 x는 반드시 누굴 갖고 있어야 돼? 이 친구들은 x에서 꺼낸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x가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반드시 x는 누굴 갖고 있어야 된다? 0과 3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원래 여기 몇 개야? 원소가? 5개가 있었단 말이야. 맞냐? 맞지? 5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2개에게는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선택권을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5개 중에 2놈은 선택권이 없어졌어. 남은 선택권 몇 개? 3개겠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는 거야? 2의 세제곱개밖에 없겠죠. 최종 결론 8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근데 요 문제는요, 아까 뉘앙스 그대로 살리면서 집합 개수 묻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 쭉 나오니까 본인들이 한번 일단 풀어는 보시고요. 오늘 내가 아까 프린트 나눠줬던 게 요거부터거든.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여기 파트. 이 부분부터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확실한 건 얘들아, 방금 이전까지 배웠던 거는 아마 뭐 중간 들어가긴 할 거고, 여기는 빠질 수도 안 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네가 조금 들어온다면 도형의 이동이 비교적 편할 거고요. 아니라면 좀 힘들 수 있고, 너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너무 막 시험 한 번 보고 이제 슬프고 시험 2번 보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너네 결국에 중요한 건 등수잖아. 등수. 맞아?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거든. 지금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쯤 딱 다가오면 뭔지 알지? 내가 이거 한다고 되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너무 어렵고 풀어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막 겨우겨우 이해해서 시험 때 못 풀 것 같단 말이야. 결국에 내가 등수랑 관련 있는 지금 상황이거다 보니까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랑 어떤 사람? 비슷한 친구만 이기면 되거든. 나랑 비슷한 친구? 나랑 비슷한 친구들은 내가 어려워하는 거 어차피 어려워할 거란 말이야. 똑같을 거란 말이야. 내가 연습 조금 더 하시면 등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등수가 오르고 오르다 보면 결국에 등급이 바뀌는 구조긴 할 건데, 나랑 비슷한 친구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하다가 뭔가 막막하거나 막연할 때 그냥 내 위에 10명만 이기자, 내 위에 30명만 이기자, 요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공부를 할 맛이 좀 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게 있어. 너네 학년부터 생기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있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 그럼 1등급이 원래 4%죠. 그리고 11%, 그 다음에 얘가 23%, 그 다음에 여기 몰라. 대충 뭐 이렇게 뭐 55% 이럴 거야. 근데 여기 극간 사이가 굉장히 좁잖아. 그러니까 1등급이었던 친구가 조금 밀리잖아. 한 8명 밀리잖아? 그럼 걔 그냥 2등급이거든? 2등급 친구가 한 15명 정도 밀리잖아, 갑자기? 그럼 3등급 떨어지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위에 10명 이기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반대로 패배감을 좀 불러오는 건 다 그거야. 내가 2등급이 뜰 수 있었는데 3이 떠버린 거야. 씨발, 내 위에 7명 죽일걸.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 4에서 6 정도 사이에. 근데 생각을 해봐. 2등급 친구가 1 들어가는 건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1등급은 쉽지 않단 말이야. 3이 2가 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 등급 하나씩 올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거의 한 60 몇 퍼부터 막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퍼센트가 합쳐서 거의 55%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7등급 학생부터 4등급까지 합치면 그게 55%야. 그럼 너가 7등급을 맞았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다가 6등급으로 올랐어. 희망적이진 않죠, 느낌이. 7등급을 안 맞은 건 좋긴 하지만요, 6등급이라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온단 말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다음 학기에 5가 뜨는 게 또 6이 뜬다? 이제 또 하기가 싫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더 올라와서 5가 뜬다? 그럼 또 어때요? 5등급으로 올라온 건 좋지만요,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 이게 된단 말이야, 계속. 근데 너네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7부터 5까지 올라간다는 건 너 위에 거의 한 100명 제꼈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게 극간이 넓으면 생기는 단점이란 말이야. 극간이 넓으면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에 못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험에 3등급이었어요. 이제 5등급제니까 1, 2, 3, 4, 5 이렇게 있단 말이야. 1이 지금은 10%지 이제 2가 33%지 3은 뭐 모르겠고 여기가 한 90일 테니까 90%면 얘가 67% 여기가 그 중간 어딘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한 50%딱 맞추면 그러겠지. 구조상 이렇게 돼 있으면 쌤 제가 3이었어요. 오케이?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도 3이 떠버리잖아. 그러면 뭔가 그게 그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론 네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3을 받으면 비슷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등수가 올랐을 때가 좀 있거든요. 너가 한 150등쯤 했는데 3이었어? 너가 더 해갖고 120등을 했어? 그래도 아직 3이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제끼면 2가 들어가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갈 거다 보니까 약간 본인들 공부하시다가 이번 2학기 시험을 딱 봤단 말이야. 시험 보고 지난번이랑 점수에서 오는 그런 거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는 점수 올랐어 축하드려요. 내려갔어 안타깝다. 그렇지만 등수에 대한 차이는 무조건 지금 실력 그대로 가는 거거든. 오케이? 내 위에 있는 친구들 계속 이겨주셔야 되고 이기다가 막막하더라도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이기시면 어느 순간은 너네가 등급이 바뀌거든요. 극간 넓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긴 할 텐데 견뎌내긴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 한 300명쯤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전략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좀 해봐. 10%면 너네 학교 기준으로 30명 정도 아니야? 300명 있으면? 그렇지. 100명에 10%가 10명이니까 30등 안에 들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럼 99등 안에 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은채가 해봤더니 수학이 한 90등 정도로 해서 네가 딱 된 거야. 축하해. 근데 잘못하면 살짝 밀리잖아. 살짝은 더 하는 게 맞아. 근데 얘가 1이 들어가려면 너 위에 몇 명 제껴야 돼? 90등이라 치면 60명 제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제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 건데 중간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했는데 1에 올라가기 정말 힘들 것 같아 만약에. 근데 나는 결국 2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던지란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비중을 살짝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뜰만한 친구였던 걸 2로 확정 짓는 거랑 2였던 친구 진짜 열심히 해서 1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그 정도 전략은 좀 갖고 가는 게 좋긴 하겠다 정도고요. 여기 단원 좀 어렵더라도 뭐 하자고? 아직 시험도 안 봤잖아 우리. 중간에 들어갈지 기말에 들어갈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너랑 비슷한 친구, 너가 어렵다 느끼면 너랑 비슷한 애들 다 어렵다 느끼거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합집합과 교집합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합집합, 교집합은 내용이 이렇게 돼요. 결국에 합집합 옆에다 요걸 좀 해주세요. 합집합은 또는 이라는 표현을 갖고 간다 보시면 돼요.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을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경우의 수를 이미 배웠지. 그래서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인 건데 또는 이라는 건 경우의 수 기준으로 더하기를 했죠. 맞아요? 그리고 라는 건 곱하기를 했지. 근데 확률 기준으로 곱해버리면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확률 기준으로. 확률 안 배웠나? 경우만 했죠 우리. 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너네가 졸업을 했어. 한 20살쯤 됐을까? 20살 1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해서 연애도 좀 하고 놀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놈이 없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생각이 난 거야. 쌤, 저 그래서 남자 소개 좀 해주세요. 제 나이 위로 2살까지만 허락할 거고요. 오케이? 잘생기거나 돈 많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야. 잘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돈이 많은 친구들도 있겠죠. 맞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름을 이렇게 좀 써줘야겠다. 여기다 병주 써줘야겠다. 병주, 여기 현수, 그 다음에 여기가 진서 이렇게 있어서 칠게요. 오케이? 하나 찍어볼까?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 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쌤 저는요 잘생기고 돈도 많아야 돼요. 뭐라고? 잘생기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럼 소개해줄 애가 누구밖에 없어? 병주밖에 없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거야. 쌤 저는요 잘생기거나 돈이라도 많아야 돼요. 잘생기거나 또는 돈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소개해줄 친구가 누구 있어요? 여기 세 명 다 소개해줄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영역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한 건데 잘생겼다라는 집합이 하나 있죠. 잘생긴 집합에 누구 들어있어? 현수랑 병주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음이라는 집합에 누구 들어있어? 병주랑 진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잘생김과 돈을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들 있지. 지금 우리 경우의 수할 때 이미 얘기했어. 동시가 가능하면 곱하기니까 너가 동시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얘는 동시가 아니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럼 잘생기고 돈 많은 게 동시에 가능하다라면 그 대상은 누구밖에 없고 병주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잘생김과 돈이라는 친구가 어땠으면 따로따로 있어도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인원 전체 3명이겠지. 맞아? 그럼 그거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 친구는 동시가 가능했어. 이 친구는 동시가 안 됐어. 한글로 쓴다면 너는 그리고에 대한 의미였고 너는 한글로 쓴다면 또는에 대한 의미였고요. 이거를 집합에 대한 단위로 얘기를 할 거면 뭐라 하면 돼? 그리고는 동시니까 교집합이라고 하시면 돼요. 쟤는 합집합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이게 경우의 수랑 많이 겹쳐서 편한 게 우리 또는 할 때 더 했지.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이름도 이상하진 않죠. 맞아요? 얘네들을 플러스로 써주는 게 아니라 집합이다 보니까 기호가 이렇게 생겨요. 양동이 이렇게. 오케이? 교집합이라는 건 의미 자체는 겹칠 교자거든요. 교자 볼 때 교자. 겹쳐있는 집합. 다른 말로 동시가 가능해. 그렇지? 계산상으로 곱하기에 대한 얘기일 텐데 여기서는 이걸 뒤집은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얘 양동이라고 좀 부를게. 너를 이렇게 위로 보게 하는 거, 아래로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기한 얘기 정도가 맞겠지. 기호가 그런 거구나. 나중에 또 헷갈릴까 봐 그냥 이런 짓도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거 양동이를 하늘로 들고 있죠.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야? 저 누구든 소개 받을게요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떤 느낌이에요? 팔 이렇게 내리고 있지. 이상한 놈 시켜주면 죽여버릴게요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든 다 받겠다는 합집합인 거고 여기 있는 친구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교집합이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의미상으로는 한번 읽어는 볼까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다면 합집합이야. A랑 B 둘 다에 동시에 속하면 교집합이야 표현을 하겠대요. 오케이? 의미상 또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네. 그렇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기준으로 서로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4라는 친구는 약수가 누구야? 1, 2, 4 이렇게 3개 있지. 근데 7이라는 친구는 약수가 누구야? 1, 7 이렇게 있죠. 그러면 쟤네들은 겹치는 약수가 1밖에 없잖아. 1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서로소 이렇게 불렀거든요. 서로소. 너네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 서로소수야. 서로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알지? 집합 기준으로 서로소는 이런 거야. 공통된 원소가 없을 때, 다시 뭐라고? 공통된 원소가 없을 때, 겹치는 분야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서로소야 이렇게 부르겠대요. 오케이?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죽었어 얘가. 맞아? 그러면 와갖고 저 돈 많거나 잘생긴 사람 소개해주세요. 겹치는 친구가 없어.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서로소 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구나 정도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A 이렇게 읽으면 돼. A 합 B 이렇게 읽으면 돼. A 합 B라는 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모든 친구 합치는 거니까 1, 3, 5, 7
쓰시면 되겠죠. 근데 A 교 B라고 써놓는다면 그건 무슨 얘기야? A랑 B에 겹치는 것만 써야 되는 거라서 1과 5만 겹쳐요. 끝.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로 와서 다시 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어. A 합 B랑 A 교 B 두 개를 구해보세요. A 합 B 어떻게 쓰면 되니? 합이니까 2, 4, 5, 8 6도 있네. 6, 8, 10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사실 여기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헷갈릴까봐 그냥 쓴 거예요. 순서는. 그렇군. 그러면 A 교 B라고 하면 겹쳐있는 부분만이니까 2, 8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 없네요. 나머지 문제 전부 똑같고요. 서로소 하나만 확인을 합시다. 서로소인지 아닌지 봐달래요. 겹치는 원소 있나? 눈으로 싹 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한 원소가 아예 없죠. 너는 서로소? 아니야. 서로소인 거잖아. 너 서로소야? 겹치는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A, B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A, B 이렇게 돼 있으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지금? 실단 겹치죠.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요 내용 괜찮아요? 뭐 엄청 막 어렵진 않지? 한 장 넘겨볼래? 요거 때문에 그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거 기호 처음 봤잖아. 처음 배운 기호에 대한 연산은 알려줘야지.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잘생김 합, 돈이든 돈 합 잘생김이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리 바꿔도 돼, 교집합도 돼. 결합 법칙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네들끼리 합돼 있죠. 그러면 괄호를 바꿔서 한다는 건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교도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분배 법칙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 분배 법칙에다가는 체크를 하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되냐. 합이 있고 얘가 있었잖아. 이 교자리를요 분배를 해주다 치자. 그럼 A 교 B, A 교 C 이렇게 분배해서 되겠지. 그 대상들을 엮을 때 원래 있던 친구의 합으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보통 이 정도야. 이거 반대로 돌아오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돌아오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모습을 딱 보면 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맞아요? 공통인 부분이니까 A, 교라고 묶어버려 먼저. 오케이? 그럼 남는 대상이 얘네들이지. 맞아요? 그러면 괄호 열고 A 합 C A 합 C 왜 이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행동까지 돌아오는 것도 좀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렇군.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설명을 할 때 요렇게 한번 좀 넣을 거야. 얘가 이제 진짜 똑같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설명을 할 때 색칠을 해버리면 좀 힘들어. 왜냐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가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 영역을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 붙여볼게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원하는 영역은 1번, 2번을 표현하는 거 맞아요? B라는 친구가 원하는 영역이 몇 번이야? 2번, 3번인 거 맞아요? 그럼 쟤네들을 합치면 이 내용 자체가 1, 2, 3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맞아? 똑같이 너도 1번, 2번, 3번이라고 써볼게. 그럼 B가 원하는 내용이 2번, 3번 영역이고 A가 원하는 내용이 1번, 2번 영역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결론이 1, 2, 3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괜찮지? 자, 여기 3개짜리 좀 많죠? 귀찮고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인 거야. 나는 패드니까 복사를 한번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한번 써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행동 그대로 해보는 거야. 자리 바꿔도 진짜 똑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A 교 B 한번 물어보자. A라는 친구가 누구예요? 1, 2, 6, 7이지. 맞아? B라는 친구가 누구예요? 2, 3, 4, 7 요거지. 그치? 그럼 쟤네들의 교집합은 여기서 겹치는 숫자만 갖고 오면 되잖아. 2번이 겹치고 7번이 겹치네? 맞아요? 사실 눈으로 보면 누가 겹치는 게 벌써 보여? 2, 7인 게 보이는데 연습 좀 시켜본 거야. 오케이. 자, C라는 영역은 누구예요? C라는 영역은 4, 5, 6, 7 이렇게 네 가지 들어있겠지. 그럼 4, 5, 6, 7이랑 2, 7 두 개가 겹치는 건 어디예요? 7만 겹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론은 7 이렇게 나올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빨리 좀 합시다. B교 C 어디야? 눈으로 봤더니 6, 7인 게 확인이 되죠? A는 누구야? 1, 2, 6, 7이지? 맞아? 바본가? 6, 7이 아니구나. B, C지 4, 7 이렇게 쓰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서 겹치는 것도 결론이 7인 게 확인이 되겠죠? 두 개는 뭐해? 똑같아. 대답할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또 해볼게요. 내가 이거 왜 해주냐면 학생들이 저 번호 매기는 걸 안 해갖고 나는 항상 색칠했거든. 색칠해서 그림을 한 20개씩 막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었어. 그리고 저런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드모르간 법칙까지 배우거든. 싫어갖고 그냥 안 외웠어. 그래서 매번마다 필요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다. 자, 또 해볼게. 1, 2, 3, 4, 5, 6, 7 돼 있으면 B라는 친구는 2, 3, 4, 7, C는 4, 5, 6, 7, A는 1, 2, 6, 7이죠? 맞아요? 지금 얘는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 3, 4, 5, 6, 7 이거 표현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와중에 1, 2, 6, 7과 겹치는 거 찾아보면 결국에는 2도 겹치고요. 3 안 되고 5 안 되고 6 되고 7 되는 상황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색칠되는 구간은 뭐 이런 거야? 이렇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똑같이 1, 2, 3, 4, 5, 6, 7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각각에 대한 내용들로 봐보면 A교 B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몇 번이야? 2, 7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A교 C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얘도 6, 7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쟤네들을 합치면 결국엔 2, 6, 7 이렇게 3개 나오겠네. 저 영역들은 같네요. 대답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집합의 연산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번호 맥에서 확인을 좀 했고요. 집합 문제 풀 때 이 내용들은 꽤나 자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본인들도 번호 매겨서 지역의 번호 매겨서 좀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요거 26번 연습은 하나 해보자. A, B, C 이렇게 들어있잖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얘기 딱 하고 끝낼게. 오케이? 힘드니? 슬슬 또 힘들죠? 자, A 합 B 물어봅시다. A 합 B 누구누구 있어? 2, 1도 있어야 되고 두 개 같이 보면 되니까 1, 2, 4, 5, 6, 7 이렇게 있죠? C라는 친구 누구예요? 0, 1, 4, 7이죠? 합치면 0, 1, 2, 4, 5, 6, 7 이렇게 되는 게 집합이겠네? 여기 있는 친구는 어때요? 똑같겠죠 결국에? 같은 거 하니까 너가 내가 찾던 집합이야. 오케이? 하나만 딱 더 해볼까? 얘도 똑같은 건 아시죠? 똑같은 건 알고 찾는 연습만 좀 해볼게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얘보다 얘가 항상 편하거든요? 겹치는 걸 찾는 건 이 생각은 잘 갖고 가자. 겹치는 걸 찾는다는 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나랑 100% 똑같으면 안 줄어들겠지만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겹치는 거 먼저 찾아야지 좀 적게 찾을 수 있어서 편해요. A교 B부터 찾자. A랑 B에 겹치는 거 2, 그 다음 7이네. 그렇지? A교 C랑 겹치는 거 얘네들은 4, 7 이렇게 겹치겠네. 그거 합치니까 2, 4, 7 나오고 끝나겠죠? 맞아요? 요게 내가 찾던 집합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우리 이제 경우의 수 할 때 내가 이 단어를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여사건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무슨 얘기가 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자리를 앉을 때 좋아하는 친구 옆자리에 앉는 경우는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랑 앉지 않는 경우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전체에서 뭘 빼자? 적은 걸 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마 하는 걸 빼자? 그게 여사건의 개념인데 여집합도 같은 얘기야. 여자는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대상의 전체 그 여집합 전체 집합을 이렇게 U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U라고 딱 써놓는데 이 전체 집합 중에 그 와중에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면 A라는 친구들이 A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A 이렇게. 그러면 영역을 두 개로 나눠보자. 1번 영역, 2번 영역 이렇게 불러보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냐면 A가 담당하는 지역은 1이야. 오케이? A가 아닌 곳을 우리가 2라 부르죠. 아니다라는 뜻은 이렇게 C 같은 거 붙여서 표현을 하거든요. A는 1이야. A가 아닌 곳을 A의 여집합 그게 2야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부르는 건 여라고 부르시면 되고 A 여는 2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기호는 C처럼 표현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걸 우린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얘기 없죠? 마지막으로 차집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야. 근데 A, 차, B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A 지역이 1, 2죠. B 지역이 2, 3이지. 그 중에 겹치는 게 사라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A는 A인데 A는 1, 2잖아. 그러면 그 중에 겹친 부분이 2니까 걔가 사라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남는 지역은 1번 영역만 표현하도록 변합니다. 이 정도 얘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쌤 저 잘생긴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 좀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쌤 저는 잘생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거기서 뭐는 빼주세요? 담배는 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2, 3평에 누구만 데리고 오면 돼? 얘가 지금 잘생긴 친구들이고 얘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야. 누구 빼면 돼? 2를 빼면 되겠죠. 결론이 누구다? 1번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걸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선생님 근데 왜 3은 안 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지역 중에서 뽑을 건데 이 중에 너랑 겹치는 새끼 다 꺼져 이거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지. 1, 2에서 빼기 2, 3을 하면요 남는 게 1, 3 아닌가요? 뭐 이 정도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애초에 담배 피는 사람은 애초에 관심이 없고 잘생긴 사람 중에 담배 피는 걸 빼는 게 좋은 거거든. 얘는 애초에 후보군이 원래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 겹친 걸 빼고 그 중에 누구 선택? 앞쪽에 있었던 친구 선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네, 그렇군. 그러다 보니까 차집합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전 잘생긴 거 좋은데 담배 피는 사람 빼주세요 랑 저 담배 피는 거 좋은데 잘생긴 거 빼주세요 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 좀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한번 해볼까? 자, A라는 집합은 1, 3, 5야. 너를 A라고 부를게. 근데 A의 무슨 집합 찾아줘? 여집합을 찾아줘 이랬죠. 그럼 전체 1, 2, 3, 4, 5, 6 중에서 1, 3, 5를 뺐으니까 A의 여집합은 누가 된다? 2, 4, 6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B의 여집합을 찾아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4, 6을 빼니까 1, 2, 3, 5까지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다시 넘어가서 39번 한번 봅시다. A차 B랑 B차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A차 B 한번 계산을 해볼게. A 중에서 누굴 뺄 거냐면 겹친 친구를 빼는 거거든. 2번은 겹쳤네. 그치? 4번 없고 5번 겹쳤네. 남은 친구만 쓰자 하니까 1, 3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반대로 뺀다. B 차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번 어떻게 하면 돼? 너에서 고를 건데 그 중에 겹친 친구를 빼야 되겠지. 겹친 친구를 빼야 되겠죠. 남는 건 4, 6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다음 것 좀 계산해봐 이랬거든요. 자, A 여집합은 A가 아니란 소리잖아. A가 아닌 친구 누가 있나 보니까 B도 있고요. 이거 2야 2. E, F, G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겠네. 맞아요? B가 아닌 거 찾아와. 그러면 누구? A, D, F, G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림 보면서 찾는 거 할 수 있는 거 맞지? 남은 거 조금만 해주세요. 넘어가자. 넘어갈게. 지금 거 딱히 할 게 많이 없었어서.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집합 A, B, C 중에 A 교 B를 물어봤거든요. 겹치는 거 찾아 이랬죠. 겹치는 거 찾으면 1, 5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옳은말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B교 C라고 했는데 C가 지금 조건 제시로 되어 있으니까 써놓자. 1, 2, 5, 10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겹치는 걸 찾아 했어. 그랬더니 B랑 얼마나 겹쳐? 1, 2, 5가 전부 겹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1, 2, 5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겠지? 다시 세 번째 A 합 C 돼 있거든요. 너네들 하나하나 다 합치라 했잖아. 그럼 봐봐 1, 2, 3, 5, 9, 10 다 필요하죠. 1, 2, 3, 5, 9, 10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 맞지? 오케이, 너는 합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친구요, 이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편하다? 분배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그럼 분배 한 번만 해볼게. 얘는요, 그럼 A 교 C랑 B 교 C인데 그 친구들을 합친다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A 교 C라는 건 A랑 C에 겹치는 거니까 겹치는 거 보면 1, 5가 겹치겠네. A 교 C는 1, 5야. 그치? 그 다음에 B 교 C는 여기 2, 1, 2, 5가 겹치는구나. 1, 2,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네들을 합쳐달라 했으니까 결론은 1, 2, 5, 10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맞아요? 양수 1, 2, 5 맞고. 응? 아, 10이 없었구나.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1, 5랑 1, 2, 5를 합치면 1, 2, 5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틀렸구나.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끝나겠네요. 맞아요? 괜찮지? 넘어갈게요. 다음 중 집합 4, 7과 서로소가 아닌 집합 뭐라고? 서로소가 아닌 집합. 서로소라는 친구는 어때야 돼요?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서로소가 아니라는 말은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서로소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서로소가 아니면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최소한 4랑 7 중에 하나는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남은 친구는 미리 쓰면서 보자. 3의 양의 배수 3, 6, 9 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 여기 14의 양의 약수 1, 2, 7, 14 이렇게 나와 있겠지. 맞아?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야, 공집합이라는 건 원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너랑 너가 겹칠 수 있겠니? 얘 존재도 안 하는데? 맞아? 겹칠 수 없어. 서로소야 아니야? 잘 생각해. 서로소야. 마이너스 붙었네? 겹치니? 안 겹치죠? 서로소야. 너 2, 5잖아. 너 4, 7이랑 겹치는 게 눈에 보니까 없지? 서로소야. 3, 6, 9 쭉쭉쭉쭉 겹칠 리가 없죠? 마지막 1, 2, 7, 14 여기 누구랑 겹쳐? 7이랑 겹치네요. 그러면 5번이랑은 서로소 관계가 아니구나. 정답은 5번이야. 오케이? 그렇군. 아, 요거 잠깐 7번 한 번만 좀 풀게요. 7번 한 번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 D랑 서로소집합을 구해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서로소집합이라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될 거야. A의 원소 중에
B랑 D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있으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저 녀석들은 들어오지 말고 부분집합을 만들란 거지. 그러면 사실상 무슨 얘기가 돼요? A가 갖고 있는 원소 5개 중에 원래 5놈이 선택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BD는 선택권을 뭐 하겠다?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BD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순간 남은 선택권은 3개밖에 없을 거고 결국엔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군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번엔 8번 한번 볼게.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있대요. 10과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표현을 했대. 그런가? 그거에 대한 A 여집합 찾으려거든요. A 집합부터 좀 찾아볼게요.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10과 서로소인 자연수는 몇 개 있을까? 기본적으로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엄청 많아. 왜 그러냐면 111 되는 거 없어. 123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전체 집합 중에서 만든 친구지. 맞아? 그러니까 1부터 10 사이에서 서로소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과 서로소기 위해선 1, 2, 4 4 아닌데? 5, 1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저 녀석들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서로소가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저 녀석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 여기 거 다 세볼게. 그냥 어려워할까 봐 다 세볼게. 이렇게 있지. 맞아? 잘 들어야 돼. 유일하게 1은요 서로소 관계에서 배제된다. 왜냐면 1은 모든 숫자의 약수다 보니까 1은 항상 겹치거든. 서로소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 1은 항상 빼고요. 너랑 서로소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2라는 친구 다 빼줘야 되겠지. 겹치는 거. 일단 삭제. 그 다음 왜 얘를 삭제? 얘를 지우고 요건 지워야겠지. 맞아요? 주의해야 되는 건 갖고 있는 대상의 약수도 얘네가 나오면 안 되거든. 얘네를 약수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와중에 딱 1만 제외를 좀 하고요. 그럼 4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1, 2, 4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겹치죠. 얘가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다시 6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8도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남은 대상들을 쓰시면 그게 A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친구는 저게 아닌 거니까 사실상 내가 지운 친구들이겠지. 2, 4, 5, 6, 8, 10 얘네들이겠죠. 요 대상들을 전부 합쳐줘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더하시면 35가 나와요. 오케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얘가 말하는 건 집합들끼리의 서로소가 아니야. 오케이? 숫자끼리의 서로소다 보니까 1은 제외. 나머지 너네들을 약수로 가지면 꺼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 다 지우는 겁니다. 오케이. 12번 한번 볼게요. 부집합 A, B가 있어요. 그리고 A 교 B가 7이래. 그랬을 때 나머지 좀 찾아와 이랬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네들이 3과 7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3, 7은 반드시 A랑 B 둘 다 들어있던 얘기거든. 그럼 A를 눈으로 보세요. 7은 눈에 보이지. 3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3이 있어야지 없어야 돼?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3이겠니? 당연히 A가 3이겠죠. 그러니까 A는 3이겠다. 이렇게 한번 표현 좀 하시고 B를 또 눈으로 봤어요. B도 누굴 갖고 있어야 돼? 3, 7을 갖고 있어야 돼. 3은 눈에 보여. 7이 어디서 나왔던 거야? B 플러스 1에서 나왔겠지. 너가 7이겠다 생각할 수 있죠. 결론은 A는 3일 거고 B는 6이 되겠네요. 맞아요? 두 개 합치면 5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왜? 네? 왜? 아니에요. 갑자기 행복해지셨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